네, 오늘은 그 기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기의 전체적인 특징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구 온난화라는 거는 온실효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쓰면은 글로벌 워밍이죠. 친구들이 이제 강의를 좀 듣다 말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과제는 이 강의 중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필기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다가 이렇게 메모지 붙여가지고 아니면 책 여백에다가 써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야 뭐 노트에 또 필기할 것이 있으니까. 자,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워밍이다라고 써 놓으시죠. 네. 그러면 필기 1을 이걸로 할까요? 필기 1. 자, 우리 헷갈릴 수 있는 거 두 개가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는, 그러니까 필기 1을 어떻게 쓰냐면,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워밍, 그 다음에 온실효과라는 말도 있죠. 온실효과는, 엄마야, 그린 하우스가 온실이니까 이펙트가 되겠죠. 네, 요거 두 개를 보시면 여러분도 뭔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무슨 화라는 거는 좀 진행된다는 뜻이죠. 영어로 했을 때도 ing가 붙는다는 것은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중 점점 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온실효과는 우리가 달처럼 추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실효과는 필요한 거고요. 이 온실효과가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진다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우리는 여기 지구 환경에 어떤 평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지금 딱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급속한 기후변화는 우리 생물종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필기 1에는 자, 지구온난화는 이거, 온실효과는 이거인데 3번 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로부터 일어난다.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한다. 책 여백에 적으시든지 아니면 네,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은 지구온난화고요. 우리는 여기서 온실효과 지구온난화를 복사평형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키리바시 뭐 또 있고 저기 뭐야 몰디브도 되게 신혼여행 많이 가는 나라인데 이제 막 점점 가라앉고 있죠. 가라앉는다는 말은 좀 이상해요. 그죠? 가라앉는다는 건 땅이 가라앉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상대적인 거라서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해야 되죠. 땅이 꺼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국토 전체가 침수될 위기에 놓여 있대요. 키리바시 해수면이 매년 높아지는 까닭은 네. 원래 같으면 이제 지구에 있는 물 있죠. 지구에 있는 물 중에서 자, 지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수권, 기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에는 수권이 있죠. 지구에는 수권이 있고 수권에 있는 대부분의 물은 해수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해수가 아니고서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호수나 빙하라고, 호수나 아니면 강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놀랍게도 이거의 대부분은 이제 나머지 해수를 제외한 거에서는 빙하가 제일 많습니다. 빙하는요, 얼음이 얼 때는, 예, 얼음이 얼 때는 소금은 빼고, 염분은 제외하고, 염분은 제외하고, 담수만 얼게 돼요. 담수라는 거는 이제 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짠물 말고.
담수만 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빙하가 만들어진다면 주변에 있는 바닷물은 좀 더 짜지겠죠. 반대로 빙하가 녹게 된다면 네. 그리고 빙하가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빙하가 이거 필기 2번 할게요. 빙하의 양이 증가할 경우 증가한다면 네. 해수는 염분이 높아지겠죠. 그 주변에 있는 해수는 염분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해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그 해수의 양이 줄어들고 그게 육지로 올라가는 걸 빙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수면은 하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막 하강했을 때 이제 원래는 육지로 이어지지 않았던 곳 있죠. 뭐 예를 들면 서해 같은 곳들이 중국하고 이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육로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도 이쪽 그 알래스카에 있는 이쪽 부분이죠. 아시아에,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이쪽 끝, 여기가 우리나라면 이쪽 끝, 여기가 북아메리카잖아요. 알래스카 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원시 인류들이 지나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륙을 넘어서 퍼져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빙하의 양이 감소한다면 반대로 빙하가 감소한다. 즉 기온이 올라가면 그럴 수 있죠. 빙하의 양이 감소한다면 해수는 염분이 낮아지고 해수면은 상승하겠죠. 그러면 해수면 상승한다까지 적으세요. 그러면 해수면이 매년 높아지는 까닭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유는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요거 멈춰놓고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온실효과라는 거는 아까 말했죠? 그린하우스 이펙트죠.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제 그게 나사에서 만든 짧은 영상이었거든요.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하고 일부를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하여 지표면의 온도를 높이고 보온하는 현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너무 어렵죠.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좀 이상할 거예요. 온실효과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흡수하고 다시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표면이 있고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태양 복사는요. 태양 복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데가 가시광선이었죠. 즉, 더 지구 복사보다 단파를 내거든요. 근데 이 얘들은요. 이렇게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여기에 온실 기체가 있더라도 얘네들한테는 무심해요. 단파한테는. 지나가네. 이렇게 통과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온실 기체들 좀 이따 배우겠지만 CO2나 CH4나 그 다음에 H2O나 물 이런 것들은 수증기 상태로 있는 애들은요. 이제 얘네들한테 대해서는 이제 투명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모른 척해요. 하지만 지구가 내놓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 영역이죠. 적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필기 3으로 할게요. 적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지구 복사는 적외선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는 온실 기체가 일단 흡수해요. 흡수했다가 방출한다. 그래서 물론 들어왔던 애들 만약에 이제 우리 알고 있지만 100이 이렇게 오면 30은 튕겨져 나가고 얘가 20을 먹고 얘가 50을 먹고 그 다음에 얘가 20 먹고 있던 걸 다시 밖으로 방출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나중에는 어쨌든 나가긴 하지만 얘네가 얘네를 잡고 있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잡고 있는 시간만큼 따뜻한 거예요. 잡고 있는 시간만큼 얘네는 그 온도가 약간 높아진 상태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어요. 들어왔던 애는 다 나갈 거예요. 하지만 나갈 때 약간 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하게 이제 없는 것보다 온실기체가 없는 것보다 따뜻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즉 조금 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기 3은요. 필기 3은 이거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외선이고 적외선으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온실기체가 흡수했다가 방출한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요거 3개 쓰시면 돼요. 아직도 그 CO2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코발트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요것도 멈추고 여러분이 필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온실기체가 이제 나오네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인데요. 이제 글로벌 워밍 가면은, 지구온난화 가면은 우리 수증기 갖고는 얘기 안 해요. 그죠? 왜냐면 지구는 우리 이제 열린 게 닫힌 게 얘기할 때 닫힌 게예요. 그래서 수증기량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주로 내보내거나 우주에서 들어오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실효과 얘기할 때 자, 필기 지구는 닫힌 개고 그 다음에 수증기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그럼 왜 이산화탄소 가지고는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이산화탄소는 탄소 혹은 메테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등은 왜 문제일까? 선생님 닫힌 게라며요. 그럼 이산화탄소도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지구 전체는 닫힌 게이지만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의 밑에는 직권이 있죠. 직권이 있고 여기에는 기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고생대 이럴 때 있죠. 고생대 뭐 중생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기에 숲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 고사리들도 엄청 크고요. 이 숲이 있었을 텐데 우리 이런 유기물을 이루는 애들은 있죠. 석유나 석탄을 이루는 애들은 결국은 옛날에 살았던 식물이나 동물의 유해가 탄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석탄과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씨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탄소 덩어리. 알겠죠? 탄소 덩어리. 석탄과 석유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이 탄소 덩어리가 깨꼬닥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기권에 있어요? 직권에 있어요? 네, 직권으로 묻힌 거예요. 직권에 묻힘. 그러면 탄소가요. 어디로 가 있었냐면 직권에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게 뭐 이제 순서대로 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은 이거 이제 요런 애들을 꺼내 갖고 쓴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은 요런 그 탄소화합물들을 꺼내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석탄과 석유 등을 대거 채굴하죠. 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태워요. 자, 우리 근데 화학에서 배웠지만, 앞전에 할 때 배웠지만요. 에너지로 쓰기 위해 태운다는 건요. 태운다는 건 뭐냐면, 결국 탄소 덩어리라고 했죠. 이 탄소 덩어리를 태운다는 거는 산소랑 결합시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쓰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CO2가 돼요. 근데 이 CO2가 된 건 어디로 가냐면 기권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묻혀있던 탄소를 여기 공기 중에 있던 산소랑 결합시켜가지고 CO2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다시 나무가 많이 있다면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얘를 광합성으로 다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숲을 없애면서 광합성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인간이 석탄과 석유 등을 꺼내서 에너지로 쓰는 거는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실기체가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괜찮았지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영상을 봤잖아요. 그러면 메테인은 왜 문제가 되느냐? 메테인은 그 가축의 분뇨나 이런 데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얘네가 어디에 묻혀 있냐면 그 시베리아 같은 영구 동토층 안에 이제 썩어가지고 매립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썩은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동토층에 묻혀 있던 메테인이 지금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메테인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 지나친 방목, 가축, 축산업으로 인한 분뇨 등이 메테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요.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원래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온실기체가 양이 늘어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인류가 이 온실기체를 늘어나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3까지 정리해가지고 밑에다가 그 노트가 아니고 교과서 62페이지에 붙여두도록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대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복사평형 볼게요. 대기가 없을 때는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냥 바로 방출하죠. 그런데 대기가 있을 때에는 다시 흡수해가지고 약간 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때 여기는 그 책에다가 적어주세요. 이거는 필기 4. 책에다가 요거를 단파 복사, 짧은 파장. 즉 가시광선 영역이 많죠.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장파 복사. 그래서 적외선. 근데 온실기체는 누구한테만 반응하냐면 장파 복사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대기가 있을 때 장파 복사를 흡수해서 조금 시간차를 둬서 따뜻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에 도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기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해보기를 할 건데요. 해보기에 보시면 이제 1850년이 왜 나와 있냐면 이때가 산업혁명 시대예요. 네, 산업혁명 이후로 쭉 오는데 기온,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기온,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이렇게 보니까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것, 급격히 올라가거나 급격히 내려갈 때는 사실 이산화탄소하고만의 관계는 아니고요. 그 해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화산 폭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나온 재들 있죠. 재가 태양 복사를 가려요.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어떤 뭐 단기적인 변화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볼 때는 네,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시면 전반적으로는 네,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이겠죠. 중장기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요런 부분들 뭐 살짝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지구 자체에서 일어나는 다른 효과들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전체적인 추세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둘이 같은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적으실 거죠? 네, 교과서에다가 적으시고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대충 비례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라고 적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증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뭐 당연히 점점 높아질 것이다. 요것만 적으세요. 요거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하고 이게 필기 4가 돼서 여러분은 해보기 전체를 찍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적을 건 별로 없죠. 그래프에다가 그냥 선만 그으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글로벌 워밍인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네, 이제는 명확하게 뭐 지구의 어떤 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거다. 여기 나와 있는 화석연료가 석유하고 석탄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묻혀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농경지 개발과 산림훼손으로 식물의 광합성량이 감소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그거 아시죠? 광합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식물이 뭐를 하는 거냐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엽록체에서 뭘 하냐면 CO2를 먹어요. 그죠? CO2도 먹고 그 다음에 얘는 물도 필요해요. 물도 먹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결국 뭘로 만드냐면요. 여기서 탄소를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떼내서 탄소화합물을 만들어요. 탄소화합물이 뭐냐면요. 우리가 먹는, 우리 살찌는 거죠. 탄수화물이나 뭐 탄수화물에 들어가는 게 당이니까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먹는 영양분, 식물이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영양분을 만들고 이 탄소를 떼어냈으니까 남은 건 산소죠. 그래서 산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요. 결국 이제 단순히 말을 하면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는 거는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로부터 탄소를 떼어내서 산소를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을 만드는 활동이 광합성이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영양분들을 만들어내주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막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햇빛이죠. 햇빛이 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얘를 떼어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안에 있는 탄소하고 산소를 분리하는데 햇빛의 에너지가 쓰이고요. 그걸로부터 영양분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산소로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구온난화로는 이제 화석연료를 그러니까 직권에 있는 것 탄소를 떼내서 기권으로 옮겨가지고 기권에 많아졌어요. 그러면 기권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다시 식물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돼가지고 생물권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생물권으로 이동해서 이 생물권으로 이동한 거 우리가 다시 흡수하고 이게 우리끼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똥을 싸든 어쩌든 해갖고 다시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게 뱅글뱅글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옛날에 묻혀있던 애들 있죠. 옛날에 묻혀있던 애들까지 여기로 너무 빠른 속도로 나오고 또 이 식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정리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적을까요?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지울까? 네. 지우고, 선생님이 적어줄게. 펜, 색깔, 파란색. 네.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1번, 이게 필기 5가 되겠죠? 직권에 있던 석유, 석탄 등에 포함된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 근데 기권으로 이동한 이산화탄소는, 그러니까 잠깐만요. 기권으로 이동한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존재하며 온실 효과를 증가시킨다. 3. 식물의 여기 자리가 그렇다. 식물의 광합성 량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의 흡수는 감소.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기권의 탄소,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게 지구 온난화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 5번. 자, 멈추고 여기서 필기하시고요. 선생님은 넘어갈게요. 자, 근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뭐가 있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해양산성화, 생태계 교란 등의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구온난화가 이제 생긴다면 더운 곳은 좀 더 더워지고 그 다음에 추운 곳은 더 추워져요. 혹시 여러분 투마로우 보셨나요? 투마로우 한번 우리 리뷰하면서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영화 투마로우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홍수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증발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 증발량, 물의 증발, 해수가 증발하는 거겠지만 물의 증발량이 증가한다. 물의 증발량이 증가하면 구름이 많이 생기고 강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데요. 영화 투마로우에서는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빙하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빙하기가 되는 것까지는 네, 한번 같이 나중에 짚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는 거는요. 지구가 더워지면은 한 번 더워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더워져요.
한번 추워지기 시작하면 계속 추워져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근데 이제 빙하기는 조금 더 뒤에 얘기고요. 투마로우 얘기는 조금 더 뒤에 얘기인데 이게 필기 6번이 되겠죠. 6번은 이거 전체를 적을 필요는 없고요. 필기 6번은 1번 이제 필기 6번은 지구온난화의 영향 이렇게 쓰세요. 그러고 나서 1번 그 홍수가 일어난 이유 증가 그 다음에 초록색도 좋다. 홍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태풍이 강해져요. 왜? 태풍의 에너지원은 사실 구름의 크기거든요. 즉 물이 많이 증발하면 많이 증발할수록 태풍이 더 센 태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딱 1기도에서 봤을 때 요만한 애가 있고 또 이만한 애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엄청 더 세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구름의 크기가 더 커져요. 강수량이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양성 피드백이라 그래서 피드백 아시죠? 자, 봐봐요. 한번 볼게요. 만약에 뭐를 예로 들어서 얘기할 수 있냐면 기온이 상승해요. 그러면 기온이 상승하면 빙하가 녹겠죠. 빙하가 녹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아까 지구의 반사율이 30%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지구의 반사율이 빙하는 반사시키죠.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태양 에너지를. 근데 지구의 반사율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태양 복사를 더 많이 흡수하겠죠. 더 많이 흡수하면 기온이 또 상승하겠죠. 그러면 또 빙하가 녹겠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워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다. 사실.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뭐 남의 일이다라고 웃어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구온난화의 대책은 뭔가? 그러면 이러한 탄소 발생률을 줄여야겠죠. 이산화탄소 발생을. 그래서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고 산림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브라질 같은 곳에 아마존 밀림 태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이제 못 사니까 거기를 태우고 거기를 태우면은 광합성량이 줄어드는데 그 광합성량이 줄어든 곳에다가 뭘 키우냐면 소를 키워요. 소를 키워서 메테인을 또 증가시키죠. 이렇게 해서 온실 효과가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난장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 기체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온실 기체에는 수증기도 들어가지만 우리 얘기했죠.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 수증기는 그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수증기량은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 기체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드리는 것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쓰레기 태우면은 바로 그게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성의 대기는 지구와 달리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 갑자기 지금 화성의 대기 얘기가 나왔는데 두 개의 층으로만 구분된대요. 그 까닭은 알고 계시겠죠? 화성의 대기는 화성 지표면이 있고 그러면 이제 화성도 복사를 내놓겠죠? 그러면 지표면에서는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다가 태양에 가까워지는 쪽에 가면은 온도가 높아지겠죠. 얘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존층이 있는데 여기는 오존층이 없기 때문이다. 지구에도 오존층이 생긴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엔 고생대 때 생겼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하시면은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해보기랑 다 한 번에 이렇게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생각보다 길게 했네요. 35분이다. 미쳤다. 수고하셨습니다.